20년 후에 부자만 운전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완전 자율주행차가 이제 상용화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부자들만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운전이라는 스포츠가 굉장한 고급 스포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운전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차가 없어지겠네요. 할 수 있는 차도 없고 할 수 있는 구역도 없고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미래에는 운전은 불법이 될 것이다. 굳이 법으로까지 그렇게 막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불법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마 자율주행이 완전 상용화가 되면은 이제 인간이 만드는 휴먼 에러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인간의 운전은 불법이다. 그거 좀 아쉽다. 섭섭해. 네. 이게 또 운전하는 맛이 있거든요. 부부싸움하고 나가서 바람 맞으면서 좀 음악 들으면서 한 바퀴 또 몰고 오면 좀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란 것은 자동차가 물론 주변의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동차들끼리 V2V라 그러는데 이제 vehicle to vehicle 자동차끼리 통신을 하면서 이번엔 내가 갈 테니 넌 잠깐 기다려. 서로 통신을 그래야 사고가 안 날 거 아니에요. 서로들 통신을 하면서 움직이는데 그 안에 인간이 하나 껴 있으면 인간은 제대로 거기 반응을 못 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인간이 사실 버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우리 로봇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공장에서 막 로봇들이 막 만들고 있는데 그 안에 한 명의 인간이 껴가지고 뭐 제대로 못하는 순간 그 전체가 엉키겠죠. 그러니까 사실 자율주행으로 모든 차들이 움직이고 서로 소통하면서 자동차끼리 그럴 때 인간이 하나 들어가는 순간 그건 안 돼요. 마치 지금 도로에 말을 탄 사람이 하나 나타난 거랑 마찬가지죠.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면은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일반 도로에서 사람이 운전하는 게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나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입지가 더 좁아지겠다. 아니, 저희 아내가 운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집 앞에 어디 가는 것도 내가 데려다 줘야 갈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존재감 약간 그런 거를 좀 느끼고 있는데. 아, 나 그래서 집에서는 별명이 도라이버예요. 근데 이것도 제 와이프가 나 자율주행 한 대 뽑을래. 그럼 내가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에이, 또 그거 말고도 또 필요가 있죠. 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나 그 말이 좀 거슬려. 교수님 말씀이 인간이 버그가 된다. 인간의 오류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체가 일어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럼 풀 그렇게 자동화 시스템이 장착이 되면 정체가 안 나타나나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가끔 왜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이유를 모르겠는데 막히는 때가 있어요. 맨 앞에 차는 안 가고 뭐 하는 그러니까 거야? 거기 지나가면 또 뻥 뚫리고. 뻥 뚫렸어, 맞아요. 그걸 팬텀 트래픽이라고 해요. 장애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구간이 막히는 현상. 네. 우리는 앞차와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모든 차가 다 일률적으로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갈 수는 없어요. 네. 그럼 어떤 차들은 조금 간격이 넓고 어떤 차들은 좀 좁고 네. 이러다가 순간적으로 누가 브레이크를 한번 밟는 순간 연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차들이 반응 시간이 조금씩 느려지면서 정체가 생겨요. 차들이 많지 않아요. 쌓여서. 네, 그걸 이제 팬텀 트래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차로 다 대체가 된다. 그럼 얘네들은 실시간으로 통신하면서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텀 트래픽 같은 게 거의 없어지겠죠. 그럼 네. 그 제품 공장 제품처럼 이게 진짜 그 간격 없이 이러고 가는 그렇죠. 거네요. 그런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가 차에서 내리려고 서면 뒤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소통이 되니까 서로 동시에. 통신을 하겠죠. 그걸 차들끼리. 감안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V2V를 얘기했잖아요. 차량끼리 소통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V2X를 해야 돼요. 여기서 X는 everything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 이외의 많은 것들과 통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의 인프라, 교통 신호 체계, 지금 현재 어디 도로가 막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받을 수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최적화된 운전을 할 수 있겠죠. 이런 통신을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되고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데이터 처리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V2X 기술이야말로 꼭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자율주행차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아, 제가 진짜 나 오래 살았구나 느끼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지하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식구들이 손을 잡고 지하철을 타보러 갔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예. 그 기억이 나요. 근데 몇 주 전에 샌프란시스코 갔다 왔는데 거기 그냥 택시는 기사님이 안 계시던데 벌써? 그러면? 자율주행. 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하고 LA 같은
도시에서 지금 시범 운행하고 있죠. 생각보다 많아요 요즘. 근데 안 막 타봤어. 보여. 나 무서워서 나보고 타볼래 이런데 나 안 탈래 그랬어. 최근에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젊은이들이 운전면허를 따는 비율이 확확 줄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이 아직 안 왔음에도 우땡 같은 서비스가 생겨서 굳이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저렇게 비싼 거에 주차하기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비스 타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줄어들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그런 데이터가 지금 잡힌다 그러고 제 생각에는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애들도 운전면허 딸 생각들이 없더라고요, 거의. 배 작가님이 이제 20년 후에 부자만 운전한다는 이 가설을 가지고 어떤 상상을 하실지 궁금해지네요. 상상이요. 일단 이게 부자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는 운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싸게 되고 그러면 특권이 되죠. 이렇게 운전을 가르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 이걸 배울 필요가 없으면 운전면허 학원이라는 게 있을 이유가 없고 점점 빠르게 줄어들면 고급 드라이빙 클럽 이런 데서 배워야 되는 게 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패키지도 나올 것 같아. 고급 여행 패키지인데 그 섬에 가면은 자율주행 차가 없어서 인간이 운전하면서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그럴 수 섬이 있는 있겠다. 거야. 드라이빙 아일랜드. 네, 드라이빙 패키지 여행인데 드라이빙 리조트. 드라이빙 리조트. 부자들이 요트 같은 거 자기네 바다 앞에서 정박해 놓은 것처럼 내 차는 운전할 수 있는 어떤 곳에다 갖다 놓는 거지. 그렇죠. 네, 그리고 생각날 때 가서 운전하는 거지. 실제로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 집에 요트 정박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집값에 엄청난 차이를 네.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우리가 가지기 어려워질수록 희소성이 커질수록 부자들은 더 그거에 투자를 하고 소유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